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호구가 집권하니 이참에 모든 걸 자신의 뜻대로 해보겠다고 나선 걸까요? 물 들어온 김에 노조 짜고 나선 미국과 일본의 장난질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을까요? 한순간에 글로벌 호구로 전락해버린 대한민국. 도대체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걸까요? 보다 이런 굴종과 굴욕의 외교는 진짜 처음 봅니다. 뭐가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한심한 정부, 사리 판단도, 이해득실도 셈법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꼭두각시 외교에 이게 나라냐는 탄식과 함께 무능도 이런 무능이냐 하는 육두문자가 절로 터져 나오는데요. 누구를 위한 외교일까요? 누구를 위한 한미일 공조일까요? 미국과 일본에 또 퍼준 한국.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더욱더 위험해졌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치적을 위해 국내 정치용으로 벌이고 있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무책임한 외교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중유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또 첨단 기술과 과학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3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천명한 역사적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 정상은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문서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삼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급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삼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새 정상은 삼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삼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복급 한미일 인태대화를 창설하고 인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삼국 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보건, 여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일개 5년짜리 공무원인 대통령이 개인의 꿈을 위해 국가를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글로벌 중추국가에 더 가까워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안보, 경제, 사회 분야의 광범위한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이 셋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새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라는 표현을 명시하는 포괄적인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 패권 국익 수호를 위한 국제분쟁의 선봉에서는 한미일 준군사동맹을 체결한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인 거죠.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이 체결된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멀쩡한 한미동맹을 놔두고 일본과 준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국익에 어떠한 도움이 되냐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 일본과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한미일 유사시 협의 의무 서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3국 간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의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다. 이번 준군사동맹으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인가라며 게다가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보 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심지어 일본 위기 상황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권수석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다라고 분노했는데요. 아울러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구조는 다르다면서 그런데도 이번 제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래서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은 서로 사과했다고 말했던 거죠. 이래서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라진 주권, 미국을 위해, 일본을 위해 아시아 최전방 방패막이로 나선 대한민국. 이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에는 매국노가 숨어 암약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핵오염수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의 보도 중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와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해 표기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에 분명하게 항의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동해는 동해이지 일본해가 아닙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치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